자, 잘 쉬셨죠? 예, 5번부터 또 보도록 하죠. 192페이지인데. 다음은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공동상속인 중 1위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등기 방법은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 중 한 사람도 전원 명의 등기는 가능하지만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맞고요. 두 번째,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증의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유증은 원칙 공동입니다. 하나가 예외로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미등기 부동산 포괄 유증 받은 경우만 단독으로 보존 등기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공동이에요.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등기 명의인의 인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가등기도 가등기 말소 시에 명의인, 권리자 혼자 말소도 가능하지만 낼 서류가 소유권에 관한 경우만 인감을 내게 합니다.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인가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가등기 말소할 때는 가등기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가등기에도 등기별 정보 있나요? 가등기 등기별 정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집을 사더라. 그럼 소유권 등기 하겠죠? 소유권 등기별 정보 줄까요? 주겠죠, 당연히. 아니, 여러분 집에 갖고 있잖아요, 다. 내가 전세권 등기하면 등기별 정보 나올까요? 저당권은 등기별 정보 있을까요? 그거부터 알아야 답이 나오겠네. 임차권 등기하면 등기별 정보 나올까요? 잘 들으세요. 소유권은 권리죠. 전세권도 권리죠. 저당권도 권리죠. 임차권도 권리죠. 불독만 개가 아니라 똥개도 개예요. 오케이? 불독만 개가 아니라 똥개도 개라고요. 멋있는 개만 개고 맛있는 거 개가 아닌 게 아니라 다 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건 전세권이건 저당권이건 임차권이건 가등기건 권리는 정보 다 나오는 겁니다. 소유권자에게 주어지는 등기필 정보는 소유권 등기필 정보가 주는 것이고, 전세권자는 전세권 정보가 나오는 것이고, 가등기 정보를 다 받는 거예요. 다 갖고 있다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 내게 하는 겁니다.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소유권 정보를 등기소에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전세권 정보를 등기소에 내야 되고, 가등기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가등기 정보를 내는 거예요. 다 내는데, 별도로 인감을 내는 경우는 소유권이란 말이 나올 때 인감을 별도로 내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니면 인감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소유권을 말소하는 건가요? 가등기 말소? 소유권의 가등기 말소일 경우는 등기별 정보, 인감 둘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인감은 뒤에 다시 배울 겁니다. 4번에 혼동에 의한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잘못된 말이다. 혼동을 통해 소멸되는 경우는 단독 신청할 등기인 거지 직권이 아닙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버리게 되면 전세권, 소유권 혼동으로 전세권 소멸하게 되죠. 이때 말소는 당연히 소멸할지언정 말소지 단독 신청할 등기인 거 직권 등기가 아닙니다. 4번 틀린 말이고, 5번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및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등기필증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이거 외워놓으세요. 아예 뒤에 다시 나올 텐데,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내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내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기본 틀이 공동 신청할 때하고, 또 하나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하는 이유 두 가지로 한정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에. 한정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예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정보를 내는 경우는 언제와 언제 맞는데요. 자꾸 떠들어야 돼. 방법은 없어요. 공동 신청할 때하고, 또 하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하는 것이 제출할 등기다. 이렇게 묶어놓고 넘어가시고, 거꾸로 얘기하면 공동이 아니면 낼 필요 없다가 되겠죠. 단독 신청은 낼 필요 없는 것이고, 촉탁은 낼까요? 안 내겠죠. 공동이 아니니까. 거꾸로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안 내겠네요. 그래서 두 개만 내는 게 의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공동하고 또 하나 어떤 경우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일 때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6번의 경우 다음 중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의 어느 일방 또는 혹은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정보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원칙, 공동의 원칙인데 이외 규정이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건 이외 규정이에요.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사항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합격하면 제 집을 증여하겠다 의사표시를 합니다. 합격하면 집을 주겠대요. 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야 돼, 가등기는. 자, 못 믿으면 저희 가등기 요청하시겠네요. 같이 가시죠. 손잡고 같이 가는 원칙이 공동이라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에다가 청구가 들어왔는데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십시오라고 제가 승낙서를 요구했습니다. 협조했나요? 네, 혼자 갈 수도 있고 가등기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제가 가등기 협력을 안 해요. 승낙서도 안 주고 그럼 가등기 해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을 경우는 소송을 거치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등기 했다고 주인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할 그 권리가 증명되는 경우는 혼자 가등기하라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가 발부가 돼요. 요거 혼자 갈 수가 있는 것이 가등기 단독 신청 방법이에요. 의무자 승낙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협조한 거, 가처분 명령을 협조받지 못한 경우 이렇게 이해해서 두 가지가 단독이 가능한 케이스고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의무자 행방 불명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공시최고 절차에서 재권 판결을 받은 등기 권리자란 말로 재권이 아니라 어이예요. 어이. 아이가 아니라 재권의 어이라고 제거할 거니까 그래서 제거하는 판결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권리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전세 꽂는 경우 살다가 여러분들 살다가 기간이 만기가 돼서 그냥 이사 갔습니다. 그럼 제 등기를 말소해야 되죠. 전세권 공동신청할 때 말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저를 찾아야 돼요. 일간신문에 3개월 이상 공고를 냅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올까요? 돌아올 수도 있죠. 그거 보고서 돌아오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인 반면에 3개월 경과하도록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 일단 제가 오지 않잖아요. 이때는 제 권리를 제거시키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재권 판결이라고 부르고 판결이 첨부되어야지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 토지의 멸실, 분합,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어 그 변경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기 명의 당연히 단독 신청할 등기고 다 표지부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소유권자가 4번이 갑을 공유 부동산이 갑 명의로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갑을 공동 명의로 공정하는 신청의 경우에 을 같이 가야 되죠. 단독을 둘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는 갑을 둘이 같이 가는 거니까 원칙 같이 갈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승소한 등기 권리자 혼자 갈 수 있으니까 단독 소유를 공유로 갈 때는 공유자 전원이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갑을이 같이 갈 등기이므로 4번이 공동 신청할 등기이고 나머지 전부 다 단독 신청할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의 경우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 절차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원칙은 신청과 촉탁이 원칙이니까 맞고요. 두 번째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맞고 세 번째, 등기는 반드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원칙은 공동의 원칙이 돼 의무자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반드시 공동 신청할 등기가 아니므로 3번 틀렸고 4번이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 명인만으로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등기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사단, 재단이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되며 신청은 누가 하실 것? 대표자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입한 친목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가입한 친목회는 1심에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제가 모인 친구들끼리 모인 단체가 1심이라고 있는데 1심의 대표가 저예요. 우리 돈을 걷어서 건물을 사게 되면 건물을 사서 이 건물을 등기할 때 누구 앞으로 등기할까? 등기는 1심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고 명의는 등기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 신청만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명의는 누구 명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가 되는 것이고 신청은 대표자와 관리인이 한다 이렇게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살 때는 1심회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팔아먹을 때는 1심회가 의무자가 되겠죠. 권리자로서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은 대표자와 관리인이 하기 때문에 이 대표자와 관리인은 신청인에 불과한 거지 권리의존만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번은 맞는 말이고 틀린 건 3번이 틀린 말입니다. 쉬웠던 문제고요. 답은 8번 다음에 등기, 신청 또는 축탁이 있을 경우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가처분 등기. 가등기에게 본등기 금지 가처분 허용하지 않으니까 등기는 각하합니다. 본등기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일필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토지 특정된 일부란 말 나오면 뭘로 이해하셔라?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 기억나세요? 방 한 칸 세줄 수 있어요? 그럼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은 가능하고 나머지 허용하지 않으니까 일필지 일부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각하할 사유고. 세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에 그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가등기도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고 가처분할 수 있으니까 3번은 가능한 등기가 될 것이고 가등기도 권리인가요? 가등기도 가압류할 수 있고 가등기도 가처분 등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번은. 4번이 공동 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만의 상속 등기도 이건 허용하지 않죠. 상속인은 전원명의는 가능한데 지분은 허용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5번이 합의자 지분에 대한 합의 지분 이전 등기도 허용하지 않는데 공동 소유 아마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린 게 있을 겁니다. 이건 자주 나오니까 공유하고 합의 비교하시라고 그랬어요. 공유 합의 둘 다 지분은 있나요? 네, 그럼 지분이 있으면 공유 합의로 가는 것이고 지분이 없으면은 총유로 가는데 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면 공유고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면 합의로 가더라. 지분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등기하는 것이 등기사항인 반면에 합의 지분은 등기하지 않고 또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상속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합의 지분은 이전 등기도 안 되고 상속받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의 공유가 있다가 1명이 사망하게 되면 지분은 상속이 원칙이고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더라. 하지만 합의자 중 1명이 사망했을 경우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3명이 합의와 1명 죽었죠. 그럼 2명이 합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통해서 등기하는 것이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24회 때 기출문제고 그 다음에 공유지분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처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합의지분은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안 되고 압류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아무것도. 출발점은 이거로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공유지분 처분할 수 있고 합의지분 처분할 수 없다가 쭉 달고 들어가시면 있다 없다 가려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합의자 지분에 대한 이자 등기라는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합의자밖에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예, 합의명인 변경 등기하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각하사입니다. 네, 넘어가게 되면 9번이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보조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판결은 등기법에 3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는 것은 물권 변동 등기할 필요 없는 판결. 등기법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판결은 3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 것이 등기할 필요 없는 판결은 어떤 판결이 안 하더라? 예, 형성 판결이 안 한다가 대법원 판례 내용이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될 내용이 이제 단독 시청할 판결 하나가 있는 게 원칙인데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내용이 될 것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판결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가능해요. 판결은 확인 판결을 받던 확정 판결이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확정 판결일 경우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확정 판결 받은 사람 확인 판결도 보존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다 가능하니까. 1번 틀린 말이고, 2번은 토지에 관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한다. 토지는 안 냅니다. 왜 안 낼까? 아까 토지는 과태료가 있었나? 1교로 신청 안 하더라도 과태료 없었죠. 과태료도 부과시키지 않고 수수료 내지 않는 이유는 지적소관청에서 촉탁을 다 해줘요. 해주기 때문에 신청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틀렸네요. 공유 지분은 여기서 등기하라고 그랬으니까 등기할 지분을 적어야겠네요. 공유 지분은 등기해라. 합의 지분 등기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등기하려면 신청서에 지분을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틀린 말이고, 4번이 갑과 을이 공유하나 건축물 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하여 갑의 집은 3분의 2, 을의 집은 3분의 1로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는 갑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은 4번이 맞는 말이에요. 맞아보는 설명드릴게요. 5번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틀렸죠? 아까 사무원도 출석할 수가 있으니까 5번 틀린 말이고 4번이 맞는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 요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 둘이서 지분이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지분이 안 돼 있는 경우 지분은 같다고 지분은 같다고 지금 물어보는 게 본다냐 추정하냐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분은 같다고 보지 마시고 추정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추정이지? 지분은 항상 똑같아요? 지분 다를 수가 있잖아요. 바뀔 수 있는 걸 확정 지으면 안 되니까 추정으로 가는 거예요. 확정 지을 사항은 다 본다로 가는 거고, 바뀔 수 있는 것들은 다 추정으로 빠지는 겁니다. 민법 공부할 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왜 추정한다고 그런 거예요? 위약금, 증약금 바뀔 수 있으니까 확정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정으로 가는 거예요. 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보지 마시고 추정한다라고 해야죠. 왜? 항상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안에 무상임치는 채권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채무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지으면 안 되니까 추정으로 빠지는 거예요. 확정을 지을 사안은 본다라고 하는 확정 지을 것들은.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추인한 것으로 확정을 줘야지. 본대로 가버리는 거. 확정을 지은 것들은. 이게 확정을 지을 것인가, 확정돼서 안 될 것인가,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지분 같다고 추정을 했는데 등기 안 돼 있죠? 근데 등기할 때는 갑의 지분이 얼마라고 한대요? 갑의 지분 3분의 2. 갑의 지분 3분의 2로 등기했고, 우리 3분의 1로 등기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분이 같다고 인정할 경우는 2분의 1씩이다 추정이 들어갔는데 등기는 정작 3분의 2, 3분의 1로 등기했네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지분이 증가했어요? 줄었어요? 증가했죠? 지분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증가한 자는 권리자, 의무자? 취득하는 자니까. 취득하는 자니까. 권리자. 을은 의무자. 그 인감은 누가 나라고 배웠어요? 권리자가 나라고 배웠어요? 의무자가 나라고 배웠어요? 의무자가 나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누가 의무자예요, 지금 상황에서? 을이 의무자니까 을이 인감을 내야죠. 그럼 갑은 인감, 취득하는 자, 권리자 인감 낼 필요는 없다 돼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지문이. 그럼 공유 지분이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했잖아요. 여기까지 감소 증가는 알죠, 이거는? 아니, 이 반응을 보여야지 알았는지 모르는지 알고 넘어가자. 증가했다는 얘기는 증가한 자가 권리자 입장, 취득하는 자이니까. 지분이 감소하는, 뺏기는 의무자 입장. 그럼 인감 배울 때 누가 나라고 배웠느냐? 의무자 나라고 배웠으니까 지분이 증가한 자는 권리자 입장 인감 내지 않는 상관이 없고, 지분이 감소하는 자, 이 자가 의무자예요. 을이 인감을 내기 때문에 갑은 인감용 제출할 필요 없다. 맞는 말이 된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요거 만만한 질문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 다시 인감은 누가 내라고 배웠어요? 의무자가 제출한다. 그러면 취득하는 자는 권리자의 입장, 감수하는 자가 뺏겼는 의무자 아니에요. 그럼 누가 뺏겼어요? 지금 갑이 뺏겼어요? 을이 뺏겼어요? 을이 뺏겼으니까 을이 의무자가 돼 을이 인감을 내는 거고 갑은 인감 낼 필요 없는 겁니다. 4번이 맞는 말이 된 것이에요. 여기 좀 만만한 질문은 아닌데 이게 여러 번 시험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인 인증서 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 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전자신청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없다 그랬으니 1번 띵 틀린 말이고 인감은 언제만 내는 거예요? 서면 방문일 때만 내는 겁니다. 전자신청은 일치 않네요. 두 번째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한은 3년이다. 하자가 없네요. 2번이 정답이고 3번 아까 놔두면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죠? 예, 이건 통과할게요 그냥. 예, 읽다 보니까 똑같네. 그 다음에 11번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물어봤는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실행하는 보존 등기 실행하는 경우는 촉탁은 4가지입니다. 직권을 하는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이 촉탁을 할 경우에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하고 주택 임차권하고 상가 임차권 요 4가지 등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온 경우는 등기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이 중에 하나 답이에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등기하고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을 경우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해당되는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아니고 2번 강제 경매 신청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가등기도 아니고 임차권 설정 아니고 행방 불명 아니니까 답은 2번인데 몇 가지 촉탁인가요? 4가지예요.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하고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므로 4가지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12번의 경우에 다음은 등기관 직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등기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이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자 등기 촉탁 시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자 등기 촉탁이 들어온 경우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겠네요. 그럼 1번 직권 등기 사유 맞아요? 맞고 기억번은 니은번 혼동해야 말소는 아까 단독 시청할 등기가 빠져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이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도 단독 시청할 등기니까 빠져야 되고 대주권인 취지의 등기, 취지를 다른 말로 하고 대주권이라는 뜻의 등기 직권인가요? 단독 시청할 등기인가요? 직권 등기죠. 그래서 아까 구분건물 등기업에 대주권 등기를 하셨을 때 등기관의 직권으로 대주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토지등기부 갑분할구에 실행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직권 등기입니다. 1번은 미음번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환매 특약 등기 말소도 직권 등기고 환매권 행사하면 환매 등기 직권 말소함으로 직권 등기 맞고요. 비읍번이 등기 의무자 행방 불명 시 전세권 말소 아까 전세권자가 이사 가게 되면 어떻게 해봤는데 공시처고부터 한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재권 판결을 받아야 단독 시청할 수가 있다 그랬으니 이거 단독 시청할 등기고요. 네, 토지만의 별도 등기 있음에 관한 등기도 이것도 직권 등기입니다. 토지 등기만 별도 등기 있다는 얘기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 처분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에. 근데 토지 등기부에만 의외로 지상권, 지역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 배울 텐데 그럴 경우 토지만 등기했을 경우에 따져보자고. 자, 우리가 아파트 거래할 때는 아파트 건물 등기부 보고 거래해요? 토지 보고 거래해요? 건물밖에 안 보죠? 근데 토지 등기부에 토지만의 지상권이 있을 경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줄 목적으로 아파트 건물 등기부 전혀 부분 두 번째 표제부에다가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 등기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 거래를 딱 보니까 토지만 별도 등기 있네.
토지 등기부 때 보니까 뭐 토지의 지상권 등이 등기되어 있는 겁니다. 알려줄 목적으로 직권 등기 해주는 것이 이게 절차예요. 우리 중개사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실 부분이고요. 어디 직권 등기 맞습니다. 그래서 직권 등기는 기억번하고 리을번하고 미음번하고 시효번에서 1번의 답이네요. 그 다음에 13번 참 중요한 등기입니다. 이거는 다음 중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란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종료된 중간 처분 등기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수용의 날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이 있게 되면 두 개만 살아있게 됩니다. 뭐만 살아있다고요? 두 개.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가 지역권. 두 개를 뺀다면 다 직권 말소예요. 몇 개 살아있다고요? 두 개. 뭐하고 뭐? 선순위 소유권하고 수용 전의 소유권하고 지역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소 등기의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등기 말소란 말 나오는데 말소할 경우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1순위에 전세권이 있을 경우 전세권자 권으로 저당권이 있더라. 이 저당권 등기 조등기인가요? 부기 등기인가요? 전세권자 본 경우는 부기 등기죠. 1의 부기 1호로 저당권이 들어온 경우에 조등기와 부기 등기 관계가 주하고 종이 만들어집니다. 주된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신청을 통해 말소를 하게 되면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의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데 저당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얘가 죽으면 너도 죽어라. 기분 나쁘지 않나요? 돈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전세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이게 말소 등기를 할 때 이해 관계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환매 특약 등기 말소도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참 중요한 등기예요. 가처분 권리자 본안 승소에 따른 소유권 말소 등기의 경우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는 단독 시정할 등기입니다. 뭐라고요? 단독 시정할 등기인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가처분 등기는 해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처분 등기에 있을 경우에 가처분 등기를 중심으로 선순위 권리가 있을 것이고 가처분 등기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 가처분보다 선순위 어떻게 할 것이고 후순위 어떻게 가처분 등기 어떻게 할 것이며 후순위 어떻게 할 것이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처분 순위가 앞선 선순위 등기의 경우는 말소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말소 안 되겠죠? 선순위니까 이건 말소 못 합니다. 말소할 수 없게 되고, 그럼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권자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하고 패소한 경우 나눠서 요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요. 가처분권자 이겼다는 얘기는 쉽게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이 집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오케이? 근데 집을 안 주고 이 집을 다시 병이란 자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1억 받고 팔아버립니다. 집을 안 주려고. 이 사실을 을이 아는 경우 가만히 있을까요? 야, 갑, 넌 나에게 집 주기란 거 왜 팔았냐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너에게 집 증여하기란 건 농담한 거니까 집 줄 필요 없대요. 을이 하는 말 집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얘는 증여계약의 무효를, 증여유예를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 버리면 집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손유리 애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합니다. 가처분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을이 가처분했죠? 가처분한 상태에서 팔았나요? 팔아놓고 나중에 잔금 지불하고 요즘에 가처 말소해준 조건에 팔아서 병이 3손위로 만약에 소유권 추리겠다고 한번 가정해보게 되면 갑은 안 주려고 팔았고 을은 가지러 가처분 등기 하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 가처분 등기는 여기로 가는 것이고 요 가처분 뒤에 들어왔죠? 요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말할까 그 문제인데 요거 남겨놔야죠, 만큼을. 가처분권자 이긴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가처분권자 이겼던 얘기는 승소한 경우 판결문 받을까요? 지금 판결문 받을까요? 집 달라고 얘가 소송 제기할 거 아니에요. 갑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이길까 질까?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겠죠. 을이 이겼다는 얘기는 을 앞으로 집을 증여해라. 소유권 넘기란 판결이 나온 것이고, 그럼 을이 졌다는 얘기는 을에게 집 줄 필요 없다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아, 요거 외우는 게 아니라 알면 돼, 알면. 그럼 이겼다고 판결 나오게 되면 을은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갈까? 예? 등기소 갈까요? 집에 갈까요? 등기소 가겠죠? 생각 한번 해보자고. 자,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집 등기하라고 얘가 이겼대요. 그럼 판결문 가지고 자기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라고 등기소 가겠네요. 등기소 갈 때 판결문 따라왔어요. 그럼 소송 끝난 거 등기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가처분 더 이상 이거 둘 필요 없으니까 승소한 경우는 요 가처분 등기 말소는 요거는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갑이 패했다고 쳐보자고. 을이 패했다고. 을이 지게 되면 판결문 나오겠네요. 어디 갈까? 집에 갈 것 같아요? 열받아 한 잔 먹으러 가지. 소송인데 지면 그 기본 참 말 못할 그 뭔가 오구덩으니까 한 잔 먹으러 가야겠죠? 그럼 등기소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갑은 등기소 와요? 안 와요. 때 등기 지켰는데 뭐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을이신 경우는 병원 자기 등기 지켰죠? 갑병 누구도 등기소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을이신 경우는. 그럼 등기관이 소송 끝난 거 알까 모를까? 모르잖아요.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럴 때 법원이 촉탁을 해주는 거예요. 지우라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가처분 말소는 잘 들으세요.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 진 경우 어떻게 행동 취할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긴 경우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갈까? 등기소 가겠죠? 그럼 등기 신청하러 갔을 경우에 판결문 따라 들어갔어요. 소송 끝난 거 확인했어요. 그럼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해라? 등기관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패하면은 등기소 아무도 안 와요. 법원이 소송 끝났으니까 가처분 말소하시 촉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여기 또 문제예요. 후순위 들어온 거. 요거는 어떻게 말소하느냐? 단독 신청할 등기예요. 그러면 가처분권자 이겼다고 가정해보자고. 자, 쓰는 나중에 쓰시고 이것만 외우시면 나중에. 이거는 정 못 외우겠으면 지우개 써가라 그래요. 어디다 써가라고요? 아, 지우개 써서 컨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모르면 적어놔야지 가서. 자, 어쨌든 간에 뒤에 들어온 거 보죠. 여기 잘 보세요. 알면 되니까. 집 달라고 우리 소송을 제기 이겼죠? 그럼 등기하고 이걸 말소하고 찾아가는 게 순서예요. 왜 말소를 하게 되느냐? 얘가 살아있다 가정하고 을이 이어서 등기하게 되면 밑으로 들어왔다 가정해보자고. 사순위 을이 소유권 이전받은 경우에 소유권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중인 소유권 얘도 가백에 취득한 것이고 얘도 가백에 증여받은 거니까 순위 누가 앞서요? 누가 순위가 앞서? 병이 앞서죠? 오히려 얘가 죽어요. 그럼 을의 소유권을 가지려면 필연적으로 이 병등기가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말소할 것이 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등기 말소는 승소 판결을 통해 등기신 을이 승소했죠. 그럼 단독 시청할 당시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단독 시청할 때 요 등기 말소 동시에 단독 시청하는 것이 을의 권리예요. 동시에 단독이 되는데 동시에 들어 묶어놔 버린 겁니다. 왜냐? 얘를 먼저 말소해버렸다 가정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등기를 나중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먼저 말소하게 되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갑. 또 팔아먹어 그러면. 또 문제 생기니까 지워지자마자 바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 또 팔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지워지자마자 바로 들어와 버리면 소유권 누구게 되는 거예요? 을게 되면서 을이 이 병기에 죽어버리는 게 원칙인데 반대로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 을이 이겨서 요거 지워버리고 등기를 가져갈 권리가 있는데 갑이 하는 말, 야 내가 이 집 1억 주고 팔았는데 병원 등기 손대지 마. 내 1억 주기 1억 받고 떨어져 그러면. 등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합의 보고서. 그럼 거꾸로 이 등기가 유효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처분권자 이겼다고 무조건 가처분 뒤에는 무효냐? 그게 아니니까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외워놓으셔야 돼.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이거 무조건 남겨야 돼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고? 저는 알아요. 여러분 알아고 미치는 거야 지금.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 가처분 등기 말소는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 진 경우 나눠서 이긴 경우는 직권, 지면 촉탁이 들어가는 거. 이거 물어보는 게 22회부터 25회까지 계속 나온 문제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시고? 나도 말 안 해 지금부터. 나도 말 안 해. 아, 나도 눈을만 얘기할 거야. 자,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단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2회부터 22회, 23회, 24, 25 네 번 냈어요 이거. 또 내요 이거.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 뒤에가 직권말소 당합니다. 근데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 직권말소 단독 신청 당한 이거 비슷하다 보니까 틀리기 때문에 여기 물어보니 문제예요 계속.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소하고? 단독 신청. 해당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권자가 이겼느냐 졌느냐. 이긴 경우는 직권, 패하면은 촉탁. 오케이? 요거 외워놔야 돼. 안 되면은 100원 주고 지우개 하나 사가지고 깨끗이 적어놓어 뒤에다가. 아시겠죠? 그 시험장 가가지고 샵싸게 시험지 적어놓은 다음에 슥싹 지워야지. 증거인멸해야지. 컨닝이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지우개 사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도 요거 반드시 외워놔야지만 됩니다. 요거는 요게 맥이에요. 요거 외우고 가는 게. 그럼 지금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더라?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전부 다 단독인 거 외워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문제예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가처분 등기는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다 한 번 더 외치고 놓으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해당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권자가 이긴 경우는 직권, 진 경우는 촉탁 잡아놓고서 뭘 물어보는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등기관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번 환매권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환매 특약 등기의 말소는 세 번째 나오네요. 직권 등기고 두 번째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촉탁입니다. 매각이란 말은 공매나 경매를 매각이라고 불러요. 공매나 경매는 시작이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이니까 무조건 촉탁입니다.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를 말소하는 때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등기로서 그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이거네요.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자분 저당권자가 승낙서 첨부를 하게 되면 전세권 신청을 통해 말소할 때 제3자 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니까 승낙서가 들어온 경우 직권 말소하더라.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건물 등기 기록에 대주권 등기를 한 때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하는 대주권인 취지의 등기. 이제 취지란 말이 안 나오고 아까 대주권이라는 뜻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글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직권 등기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수용의 날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은 몇 개만 살아있더라. 크게. 두 개. 하나는 선순위 소유권, 또 하나 지역권. 두 개를 뺀 나머지 다 직권 말소니까 직권 말소할 등기 맞습니다. 2번은 축탁 등기고 나머지 다 직권 등기예요. 넘어가서 15번.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하는 경우는 물어봤는데 1번이 등기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해진 경우로 당사자에게 등기 신청 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하니까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관할 위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관할 위반은 볼 것도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직권 말소할 등기 답이 2번이 답이고 세 번째,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격려된 경우는 위조한 문서를 할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입니다. 직권 말소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그 원인 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도 무권 대리 등기도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이므로 직권 말소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한 경우도 원인이 바뀐 경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답은 2번의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결은 참 중요하니까 정리를 꼼꼼하게 넣으실 것. 판결 받은 경우는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 판결은 어떤 판결을 의미할 거 원칙이 여기 써놓기를 판결은 등기법에 3번 나옵니다. 단독 신청하는 것은 원칙이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억나세요? 뭐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번 오지도 않았으니까. 자, 판결 받은 경우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데
판결뿐만이 아니라 조소까지 단독시청 인정해 줍니다. 판결 조소 단독시청 인정해 주는데 반대로 판결 조소가 아닌 것들은 단독이 안 돼서 법원 앞에 가시면 공정증서, 공증받은 경우나 또는 가집행, 선고를 통해 단독시청할 수는 없게 되어 있으니까 단독시청하는 것은 판결하고 조소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이때 어떤 판결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원칙은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 받은 경우도 단독시청할 수 있는 것이 예외 규정인데 이행 판결 받은 경우는 소송에도 승소한 자가 있고 또 하나가 패소한 자. 형성의 경우 승소한 자하고 패소한 자 있을 경우 등기할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성 판결 받은 사람, 이행 판결 받은 사람이 다른 점이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 등기할 수 있고 패소한 자는 등기 못합니다. 형성은 둘 다 가능해요. 요게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요게 19회 시험, 24회 시험 두 번 다 돼요. 그럼 이행 판결은 누구만 할 수 있고 승소한 자만 가능하고 형성은 둘 다 가능해서 요거 사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행 판결은 요게 중요한 사례인데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더라. 매도인 갑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 을이 등기,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 등기 신청은 공동인가요? 단독인가요? 매매계약은 공동이죠. 둘이 갈 등기가 있는데 대금을 다 지불했더니만은 돈 다 받은 매도인 의무자가 돈 받고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등기 넘겨주지 않는 경우는 우리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등기를 가져오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고 등기 못 받은 인정될 경우에 승소하게 되면 승소한 권리자의 입장, 의무자의 입장. 이건 사례 외우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렇게. 그럼 답이 바로 나와요. 승소한 권리자가 매수인이 단독 시청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이거 가져와라, 가져가라. 가져와라. 소송제기에서 이기면 등기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고 반대로 거꾸로 대금을 다 지불한 을 입장에서 등기를 얘가 안 가져가게 되면 돈 주고 등기 안 가져가게 되면 거꾸로 의무자가 등기를 가져가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건 가져가라예요. 등기 인수해소인데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이건 가져와라, 가져가라. 가져와라. 요건 가져가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사례에서 그럼 등기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매매가 원인, 판결의 원인. 매매 원인. 매매죠? 네, 등기할 거 매매 계획 때 발생했잖아요. 그럼 매매가 원인이더라. 근데 많이 성장한 거예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판결의 원인, 매매가 원인 그러면 대답은 해야겠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판매 그랬잖아요. 옛날에. 판결 매매 지금은 매매 계약 때문에 등기할 게 발생한 겁니다. 근데 판결 왜 받았어요? 둘 중에 한 명 이행 안 하니 혼자 가려고 받은 방 이 판결이 이행 판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행 판결의 경우 원인이 매매죠? 그럼 등기해야 주인받게요? 안 한데 주인받게요? 해야 주인받기니까 이쪽에서 등기 안 한다는 판결은 아까 지웠다.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 없고 이행 판결 등기를 해야 됩니다. 원인이 매매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원인이 매매일 경우는 원인일자 언제 적을까? 매매 기하기를 적고 등기하는 것이 여기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인데 반대로 판결문상에서 이렇게 매매라고 원인 나와 있고 날짜 나오면 적으면 좋은데 이게 안 나와 있는 경우 이행 판결을 받긴 받았지만 원인도 안 나오고 날짜도 안 나와 있는 게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까지 문제를 물어본 게 기출 문제예요. 원인이 안 나와 있는 경우 원인은 확정 판결로서 기재하는 것이 기재하는 방법이고 날짜는 판결 선고일을 적는 것이 예외 규정입니다. 여기까지 외워놓으셔야 돼요. 언제 기재한다고요? 판결 선고일을 기재합니다. 이게 이행 판결에 적는 요령에다 기하시고 그럼 지금의 경우 승소한 권리자 등기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승소한 권리자의 반대말은 패소한 등기 의무자. 네가 등기 안 해줘서 소송까지 왔는데 진이가 등기해주겠다. 친작해주지. 이건 허용하지 않겠다가 되어서 이행 판결을 승소한 자만 가능한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럴 경우에 여기 이행 판결 사례인데 그 판결 받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등기해야 할 것? 10년 내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10년 내 등기하는 게 원칙인데 10년이 경고한 후에 등기하러 온 경우 등기를 실행할까 각하할까? 실행해주지 각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에 대한 등기는 판결문만 따라 들어오면 되는 거지 이 판결이 소멸시 완성이 되어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판결문만 들어오게 되면 언제든지 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여기 이행 판결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잡아놓고서 넘어가셔야 될 것이고 나중에 여기다 추가가 돼요. 실력 좋아지시면 판결을 때 검인 받아야 됩니까? 네. 판결로 이전 등기를 할 때 토지 거래 가치 첨부합니까? 네. 농지 취득세 첨부합니까? 네. 다 거기까지 배우고 달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하실 공부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판결에 대한 등기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 더 엮이게 되면은 이등기 신청할 때 내들 서류 다 잡아 놓으셔야 돼요. 거기까지 잡아 놓을 줄 알면은 등기 보험 끝난 건데 그게 어렵죠. 네, 어쨌든 여기까지 모시고 나중에 엮어드릴 때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행 판결이 형성 판결의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바로 뭐다?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 딱 하나가 나와요. 공유물 분할이라는 말이 붙어있게 되면 요거는 형성 판결이고 요게 안 나오면 전부 다 이행 판결이에요. 필지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5번 땅이 있는데 A와 B 둘이서 공유더라. 공유자정 한 사람 B가 A에게 우리 공유물 그만 분할합시다라고 분할 청구가 들어갔더니만은 청구받은 A 입장에서는 분할을 거부를 해요. 우리 분할하지 말자라고서 버티고 있게 됩니다. B가 분할하자라고 청구가 들어간 경우에 A는 분할을 반드시 해줄 의무가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B가 분할하자 청구가 들어간 경우에 A는 분할을 해줄 의무가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대답하시면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이거 형성권이에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 거부가 안 됩니다. 분할해줄 의무가 따라오는데 얘가 거부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협의가 안 되겠죠? 민법 공부한 협의 분할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라? 재판상 분할해야 되니까 분할 청구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B가 소송을 제기한 B가 원고가 되고 상대방 A가 피고가 되겠죠? 원고는 분할합시다. 피고 분할하지 말자 버티고 있는데 판결에 나오기를 이 땅을 5와 5일로 나눈 다음에 5번 땅은 A가 갖고 여기 B가 판결에 나와버린 경우 원고 승소했네요. 분할 판결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패소했죠? 승소한 원고 자기 땅이 있어요? 네, 그럼 등기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입장이고 A는 비록 패했지만 이 땅은 A 땅 아닌가요? 그럼 등기 신청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둘 다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이행 판결은 누구만 할 수 있고 승소한 자만 할 수 있고 형성 판결은 둘 다 등기할 수 있는 게 차이점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를 내는 이 부분이 그래서 잡아놓고 넘어가시되 질문 있습니다. 아 근데 판결 문제 나올 때 이 판결이 형성인지 이행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형성인지 이행인지는 형성은 이걸 달아줘요. 요 말이 안 나오면 다 이행 판결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이라는 말이 탁 끼어들어가고 그것만 형성 판결이고 그 말이 안 들어가서 다 이행 판결이에요. 우리 문제 풀 때 답이 똑 떨어집니다. 판결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4번에 틀린 거 고르셨는데 1번이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하여 이건 형성 판결, 이행 판결. 그럼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권리자 입장은 승소한 권리자, 패소한 권리자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둘 다.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니까 둘 다 가능하다 그 뜻이고 반면에 2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건 틀린 말이죠. 이행 판결은 패소한 등기할 수 없으니까 2번이 답이고 세 번째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그 소송 변론 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다는 얘기는 원인이 매매가 빠르기 때문에 상속인이 바로 등기할 수 있다. 맞고 네 번째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내가 등기는 못할 건 아니니까 얼마나 등기할 수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판결받은 10년의 경과에 따를지라도 언제든지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고 틀린 것은
2번인데 항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문제되고 답이 되는 차이 나는 거예요. 이행 판결을 누구만 할 수 있대요? 승소환자. 형성은 둘 다 가능해서 여기에 차이가 생기다 보니 문제가 더 답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쉬운 거니까 넘어가서 18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등기 신청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봐는 적격이 없다는 것은 4명을 외우셔야 됩니다. 등기 적격이 없는 거 일단은 태아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나요? 태아 등기할 수 없다고 배웠죠? 그래서 등기 못하는 것들을 적격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적격이 없는 것은 일단 크게 4명 외워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태아 등기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민법상 조합 등기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조합은 등기를 못하는데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하실 것? 조합원들의 합의로 등기하는 거지 조합 등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법상 조합이 뭘까 그럼 이건? 민법상 조합은 뭐를 의미할까? 먼저 알고는 외워야죠.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오랜만에 생각한 대답하면 대표로. 기억하네. 보기보다 머리 좋네요. 자, 보기보다 머리 좋다?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기약인데 동업하는 기약을 조합계약이라고 불러요. 민법에 기약이 몇 개 나온다고 배웠나요? 총 14가지의 법에 나오는 기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약이 조합계약이에요. 얘가 옛날에 강의할 때 여러분 1억, 저 1억, 자본금 2억으로 우리 건물 1층에 식당 하실래요? 라고 제가 청약을 했어요. 대답하셔야지. 나도 머리 깎고 온다 너 저 그러면. 자, 우리 식당 같이 하실래요? 오케이. 이렇게 동업하기를 합의 보는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조합계약이라고 부르는 동업하기로 확정하는 계약. 그럼 우리 동업하기로 합의를 맞는데 건물 산 거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등기 못 하는 거야 아직. 그러면 식당 하려고 자본금 2억으로 건물을 샀을 경우에 이 건물의 소유권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동 소유인데 이 공동 소유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 물어본 겁니다. 공동 소유 중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계약 관계니까 합의라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럼 공동 소유 간의 소유 형태가 지분 형태일 때는 공유, 계약 형태일 때는 합유, 떼거지 소유일 때는 총이란 말 쓰니까 우리 관계가 계약 형태다 보니까 합의다. 이게 민법의 조문에 나온 내용이자 판례다 보니까 조합원 저는 합의로 등기하는 것이 내용인 거지 조합원 등기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친절하게 민법상 조합 주는 건 옛날 문제고 지금은 어떻게 나온 게 문제냐? 최근 문제 보게 되면 2인 이상이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토지를 취득하는 게 이 토지는 공유로 등기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맞는 말 틀린 말. 2명이서 농장을 공동 운영하려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토지는 공유로 등기해야 한다. 이게 시험 지문, 여러분 기출 문제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 눈에 보일랑 말랑 하는데 그냥 이 지문 딱 보자마자 뭔 말인지 몰라요. 2명 이상이 뭐라 그랬대요 지금? 농장을 공동 운영하죠? 이게 뭐 하는 계약? 동업하는 계약, 조합계약. 조합하려고 조합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토지는 합의적 공유가 아니잖아.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지. 친절하게 1번 민법상 조합 이건 옛날 문제예요. 지금은 조합이 뭔지 아느냐 물어봐요. 조합이란 것은 동업하는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조합이다 보니까 그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학교 등기할 수 있을까? 세 번째. 학교 등기 허용하지 않고요. 학교는 세 개로 나누죠. 공립학교도 등기할 수 없고 공립학교 등기 허용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도 학교 등기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는 국가병으로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고 공립학교는 시 그리고 지자체 앞으로 등기하게 되고 사립학교 학교 법인까지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고 학교 일체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행정구역상 읍과 면과 동과를 등기 못하는데 읍면론이 등기 못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독립 주민들이 주민을 구성원으로 해서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한 경우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상계동은 등기할 수 없다.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하지만 상계동 주민들이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상계동 사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었는데 우리 모임이 이름이 상계동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지은 경우 이 건물을 상계동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럼 상계동은 부동산 취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계동 주민들이 단체를 만드는 이 단체 이름이 바로 뭐다? 상계동으로 지은 이때 등기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여서 이게 네 가지가 일단 등기 못하는 이런 것들을 달고 들어오되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19회 기출 문제. 요게 또 기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노란색을 물어보지 지금은 1번 태아, 2번 민법성 이건 옛날 문제예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보기에서 등기 못하는 것은 1번 민법성 조합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의 경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1시간 더 마치도록 하죠.